여기 한눈에 딱 봐도 사람을 압도할 만큼 웅장한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바벨탑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크기를 보니 정말 하찮아 보입니다. 그 좌측 밑에는 아마 이 공사를 주도하고 있는 권력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왕의 망토를 두르고 현장 시찰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오른쪽에 정말 세밀하게 그림을 관찰하지 않으면 스치고 지나갈 만한 몇몇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맨 엉덩이를 보이며 냇가에서 큰 것을 보고 있네요. 엉덩이 자체가 심한 욕을 상징하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몹시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심하고 찾아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으로 봐서 아주 소심하게 또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자, 오늘은 미술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피터 브리허의 바벨탑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해설 듣기 원하는 그림이나 작가가 있으면 요청하시면 제가 성심껏 준비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는 북유럽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의 아들도 화가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디 엘더가 하나 더 붙여서 피터르 브리허라고 합니다. 주로 소박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농민들의 삶을 많이 그려서 농민화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또한 오늘 작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풍자적인 풍경화 또 풍속화를 많이 그리기도 했습니다. 바벨탑 하면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지요. 바벨탑과 비슷한 탑 건축 신화가 전 세계에 한 60여 편 정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 탑 건축 이야기가 그렇게 많을까요? 높은 곳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곳에 가면 여러 장점들이 있죠. 남들의 인정과 찬사를 받고요. 그만큼 힘과 권력이 주어지고 따라서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니까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벨탑을 만든 권력자를 니무롯이라고 하는데요. 바벨탑 왼쪽 아래 수행원들을 데리고 왕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 건축물의 주인에게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는 일꾼들의 비굴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 바벨탑은 인간의 권력욕과 허영 그리고 오만과 탐욕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사실 성서시대의 바벨론 이야기라기보다는 화가가 살았던 16세기 네덜란드의 상황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이야기를 차용해서 당대의 시대상을 풍자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6세기 하면 르네상스 끝자락 즉 중세 가을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화 세계화가 진행되는 근대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그 당시 네덜란드는 초기 상업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국제무역이 발달함에 따라서 네덜란드 상인들은 동아시아 무역에 나서게 되는데요. 만약에 배 한 대가 성공적으로 동아시아까지 무역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요즘 말로 대박이 나게 됩니다. 네덜란드 해안 도시들은 점차 동방무역의 규모를 크게 늘려가면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늘 새로운 것과 낡은 것들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요. 새로운 지배층이 생겨나고 또 그에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새로운 빈곤층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당시 패권국이었던 에스파냐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변화와 발전을 제대로 네덜란드는 담아내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운데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는 이 바벨탑은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해 보이지만 그러한 당시 네덜란드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돔 양식으로 지어진 이 문들은 로마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화가가 당시 로마 여행 때 보았던 반쯤 허물어진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공사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바벨탑은 수직에서 벗어나 왼쪽으로 기울어진 채 쌓아 올려지고 있고요. 아래층은 완성되기도 전에 위층으로 쌓아 올리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사는 실패할 것이고 바벨탑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건물의 밑부분을 보면 아래의 한 부분이 무너져서 이미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가 되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고생하는 것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죠. 공사 현장에 곳곳에서 이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망토를 두른 왕과 그 뒤에 이 모든 일을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를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일행들이 보입니다.
그 옆에서 아주 힘들게 일하는 석공들의 모습이 대조적이죠. 그리고 왕 앞에는 피굴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석공 장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권력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하겠죠. 그런데 석공 뒤편에 있는 석재 옆면에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피터르 브류헐, 화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왕에게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은 화가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을 흔히 암시초상화라고 하는데요. 간접적으로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그렇게 당대의 권력에 피굴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다고 자백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화가의 진짜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왕의 일행 오른쪽에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여기 일꾼한 사람이 냇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큰일을 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엉덩이가 다 보입니다. 심각한 욕이죠. 요즘 시쳇말로 하자면 엿먹어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저항의식 강렬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는 눕거나 빈둥대는 4명의 일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노동으로 번아웃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꾼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이 노동으로 인해서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 그림 가운데 잘 보이지도 않는 이 5사람은 무엇인가 강한 저항과 비판의 정신을 표시하고 있다. 그것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시대고 변화의 시대가 아니었던 적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로 급격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게 될 그 세계는 이 기울어진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그런 세상과 조금은 다르게 똑바로 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엉망진창 중구난방의 세상이 아닌, 그리고 급격한 빈부격차에 의해서 사람들이 시달리는 세상이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품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까요? 이제 또 5년마다 한 번 있는 선거철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제대로 된 정치가가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은 피터르 브류헬의 바벨탑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